저는 그리디지라는 곳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력 계통에 관련된 일들을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가 아니고요.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력 계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수소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가격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전 질문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대개는 계통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섹터 간의 에너지, 이 섹터 간의 커플링은 결국 다른 분야와의 커플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소를 하시는 분들도 특히 전력계통에서 이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소와 전기가 융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전력계통을 하시는 분들은 수소 쪽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수소를 하시는 분들은 전력계통 쪽에서 가져올 장점이 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들은 전 세계에 일반화된 사실로 등장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조금 수정이 최초에는 지구 온도를 2050년도까지 2도씨 이하로 억제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어제 담았습니다만 이게 추후에 수정이 되어서 1.5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전력당 이 생산되는 CO2 배출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별로 이게 대개는 다릅니다만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 450g 1kWh당 450g 내외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밑에 프랑스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약 83g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여기는 이제 절대적으로 원자력이 탄소 배출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그 기술들은 개발이 되어서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이산화탄소 배출 양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생산할 때에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청정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더니 이와 같은 발전 부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37% 이상을 상회하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는 생산 과정을 차지하고 사용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써왔던 모든 에너지 분야의 기기들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전기화되는 앞에서 안 교수님과 두 분 여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화되는 일렉트리피케이션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로드맵을 통해서 이 지구 온도의 1.5도씨 이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의 비율들이 24%, 76% 정도인 것을 85% 대 15% 정도의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도입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발전 설비에 대해서 발전 설비를 들어오게 됨으로써 계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계통에서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 그린 에너지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쪽에 재생에너지와 계통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통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결국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공급 측과 수요 측 간에 공간적으로 시간적 형태적으로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수송하고 변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전력 계통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써야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통을 운전하는 최종 목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나타내서 주파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 주파수가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될 때에 전기를 쓰는 사용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모두가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력 계통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시게 되면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내에서 그 주파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즉 발전량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파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발전량이 감소하게 되는 즉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때는 주파수가 저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급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발전 설비와 함께 전기를 쓰는 사용자들의 설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전기를 쓰는 변동 요인은 전기를 쓰는 사용자들의 부하에 따라서 변해있기 때문에 발전 설비들을 가지고 출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서 제어를 하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발전 설비 앞에서 말씀드린 변동성 발전 설비들이 대거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영향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계통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이 수급 균형을 맞추기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 속성 중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양과 품질의 문제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적게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발전 설비들로 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으로써 이 수급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유연성 능력이 떨어지는 그 양에 대한 필요량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하는 제어가 가능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발전기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중앙급전 발전기 외에 분산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자원, 고객들이 쓰는 수요를 전기를 쓰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원한 것이 수요자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전기자동차가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도구들이 동원이 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여하같이 좀 다양해지긴 해졌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 동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성 자원들이 수요 자원과 전력 저장 장치, 신규 공급 자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계통의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에 맞춰서 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 수소의 경제성은 이 앞에 유연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앞에서 두 분 연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국내 수소 사용량 예측지 글로벌 수소 사용량 예측지를 보게 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린 수소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도입 정책에 따라서 수요되는 그린 수소의 양들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수소의 가격을 비교를 해본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천연가스에서 계주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소의 단가를 보게 되면 약 1.5불 킬로그램당 1.5불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 수소가 카본 캡처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는 단계로 되어 있어 2불 전후로, 그리고 이 위에 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가격이 가장 높은 걸로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그나마 재생에너지원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낮은 레벨, 2불 내외에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 재생에너지 도입량 에 따른 국가별 이 그린 수소의 가격 차는 상당히 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 나으냐 생산을 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문제가 나중에는 또 거론이 돼야 될,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와 이 그린 수소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그래서 2030년에 그린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하는 전망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화석연료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계주를 통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의 경우에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때 약 5.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중심의 저탄소 경제 시스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전의 장치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공급되는 전기 요금이 결국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져야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계속 하락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해조 생산 비용과 효율, 수명들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들을 낮추고 있죠. 결국 수소의 생산량과 유통, 관련 설비 제조 종가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블룸버그라는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2050년경에는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현재의 1kg당 2.5불에서 4.6불 사이 정도에서 약 0.8불에서 1.6불 정도까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 세계 국제적인 전망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kg당 3달러 정도의 경제성 확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린 수소인데, 2030년경쯤 되면은 수소 경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전의 장치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가격과 수전의 장치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용량화, 대량 생산, 효율 문제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전해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공급되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앞에서 이제 옵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개통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풍력이 대다수가 아닌 태양광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해용에 들어가는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과 연결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주는 RPS 제도와 똑같은 제도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수요 반응 자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개통 유연성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평균 단가가 떨어진 데 따라서 향후에 2050년경에는 다른 어떤 생산 방법보다도 그린 수소의 가격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소로서 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래서 2030년 전에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과 가스보다 싸는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의 국제적인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평균 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용량으로 해야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는 고갈이 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갈수록 가격은 조금씩 점차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전의 장치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REC 보조금과 합쳐지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린 수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금제도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글로벌리 이 수소가 생산되는 단가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의 단가들이 싸짐으로 해서 2050년경에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연성이라는 것은 계통의 이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역할로서 지금까지는 발전기들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 역할들을 못하게 될 때 수전의 장치들은 독일에서 이미 1차, 2차, 3차 예비력을 쓸 수 있다는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통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유연성 시장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수전의 장치의 활용을 통해서 수전의 그린 수소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은 수소 분야만의 기술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환경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분야의 학문 및 기술 상호 간의 융합을 통한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하시는 분들이 수소 쪽에만 관련해서는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상당히 힘들고 또 이 계통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욱더 확보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연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통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수전의 장치의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이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